예, 다시 한번 그 무선 채널, 와이어리스 채널 모델링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패스 로스하고 그다음에 페이딩은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가 large scale fading 또는 long term fading. 그다음에 또 하나가 small scale fading. 다른 말로 short term fading. short term fading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 로스는 디터미니스틱한 거고, 그러니까 거리에 어떻게 디펜던시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측정 결과 수신 파워가 대략 뭐 t에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대충 생각을 한다. 뭐 4승일 때도 있고 뭐 5승일 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패스 로스 exponent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large scale fading은 뭐냐면 이거 랜덤하다 그랬죠. 주로 이제 그 랜덤하다 그러면 당연히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느냐. 근데 이제 모델링은 그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노멀이 뭐냐면 그러니까 db로 계산했을 때 가우시안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멀이라는 말은 이제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노멀로 얘기해도 되고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로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다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 또는 뭐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db로 내렸을 때, 그러니까 db로 갔을 때, 그러니까 db는 사실은 로그를 붙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db로 갔을 때 그게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mall scale fading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반파장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그 fading, 그러니까 채널 게인이 달라지는 뭐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라지 스케일 페이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이유였었죠. 그다음에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멀티패스고, 그리고 이제 타임 베어링 채널이기 때문에 멀티패스 and time bearing이 낫겠군요. and time bearing. 그래서 그 멀티패스의 그 이거는 뭐 그러니까 스캐터러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LOS 패스가 있고 뭐 이런 거 바닥에 튀겨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LTI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또는 뭐 얘 주변에 있는 스캐터러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LTV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Linear Time Varying 시스템이고, Linear Time Varying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T 타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 사실은 뭘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싶을 텐데, 여기는 지금 T하고 타우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은 2D 프레 트랜스폼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프리퀀시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가 우리가 처음 보는 그 프리퀀시 스프레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러 스프레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LTI 시스템에서 보던 그 우리가 LTI 시스템에서 이제 시스템을 뭘로 나타냅니까? 그 H of T라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로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그 해석을 할 때 딜레이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이게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딜레이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노테이션 상으로 딜레이에 해당되는 게 요 타우죠. 요게 딜레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다 그
LTV 시스템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타임은 별로 좋지가 않고 사실은 이게 딜레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로 이 observation time 도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 도플러 스프레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도플러 그 쉬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랑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따졌던 게 채널이 슬로우 페이딩이냐, 뭐 패스트 페이딩이냐, 그 여기서 따졌던 게 채널이 프리퀀시 셀렉티브냐, 아니면 뭐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냐 그런 걸 따졌었죠.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이스피드 데이터 트랜스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TS가 지금 현재 10나노세컨이다.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를 대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10나노세컨 분의 뭐 1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볼 듀레이션의 역수가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별 무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100MHz가 되는 거죠. 그냥 example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Vmax, 그러니까 차량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200km/h다.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는 예를 들어서 2GHz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때 채널이 뭐 셀렉티브인지 아닌지, 셀렉티브인지 플래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맨 먼저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뭐부터 계산할까요? 파장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예, 여기 2GHz라고 나오니까 물론 뭐 이건 그래서 C는 F 람다니까요. C는 지금 빛의 속도고 전자기파의 속도고 F는 2GHz죠. 예. 그러면 람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15cm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가 지금 얼마 나오면 0.15m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BD가 뭡니까? 예. 그럼 도플러 뭐 최대 그러니까 도플러 스프레드가 도플러 스프레드가 얼마냐면 이거는 람다 분의 Vmax가 되는데 이게 지금 200km/h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킬로니까 10의 3승이고요. 그다음에 per-hour니까 1시간은 3,600초죠. 예, 그리고 람다는 지금 0.15m.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370Hz라고 나옵니다. 도플러 스프레드가. 그러면은 그 도플러 스프레드를 구했으니까 그것의 역수가 뭐라 그랬었죠? 네, 이건 TC 즉 coherence time이 coherence time을 우리가 도플러 스프레드의 역수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책에 따라서 뭐 1이 정확히 역수가 아니고 뭐 BD분의 뭐 0.9 뭐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뭐 RMS로 계산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무리가 없고요. 2.7ms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7ms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coherence time이죠. coherence time. 그러니까 채널의 coherence time이 2.7ms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채널이 2.7ms마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널의 어떤 게인을 유지하는 시간이 2.7ms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BPSK를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BPSK고 지금 속도가 지금 여기 우리가 뭐였나요? TS가 10나노세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mbps죠 지금, 그렇죠? 100mbps. BPSK니까 물론 이제 QPSK 그러면은 이게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QPSK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QPSK는 어차피 one symbol time에 one symbol duration에 두 개의 비트가 나가니까 이 BPSK 이렇게 보내는 거랑 QPSK 그 50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메가 그러니까 QPSK 같은 경우는 더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QPSK는 훨씬 더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200mbps가 되겠죠. 50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BPS를 보내는 것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TS를 고정시켰으니까 TS를 고정시킨 상황이니까 QPSK를 보내면 훨씬 더 데이터를 지금 빨리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냥 어쨌든 이 QPSK는 무시하고 이게 없다 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원 심볼 듀레이션이 우리가 10 나노세컨이니까 원 심볼 듀레이션이 10 나노세컨이니까 우리가 10 나노세컨 분의 여기 지금 여기 뭡니까? 10 나노세컨이 TS죠, 그죠? 원 심볼 듀레이션. 물론 그 지금 BPSK니까 비트랑 똑같죠. 바이너리니까 비트나 심볼이나 똑같고. 그래서 여기 TC, 그러니까 지금 TC가 지금 얼마냐면 2.7 밀세크. 이거 계산해 보면 270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노세크니까. 그러면 270만 심볼을 보내는 동안, 사실 비트긴 하지만 심볼을 보내는 동안 뭐예요? 채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270만 심볼, 무려 270만 심볼을 보내는 동안 채널이 바뀌지 않음.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이 채널은 지금 슬로우 페이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보낼 때 바뀌는 게 아니고 270만 개 보내는 동안 채널이 안 바뀌니까 완벽한 슬로우 페이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측정 결과 1 마이크로세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 마이크로세크라고 가정을 해보는 순간 사실은 이 1 마이크로세크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디에요? 약간 그러니까 인도어겠죠.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웃도어가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인도어에서는 굉장히 좀 긴 편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숫자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인도어에서는 이거보다 작고요. 1 마이크로세크보다. 아웃도어에서는 이거보다 좀 그러니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약간 이게 좀 바운더리에 있는 숫자인데 1 마이크로세크라는 게 일반적으로 딜레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뭔지는 알죠. 리뷰를 할까요? 이렇게 임펄스를 보냈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LOS 패스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뭐 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기가 타우 축이고요. 여기 뭐 H 타우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저것의 역수가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BC라고 하고 이게 지금 1 마이크로세크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 메가헤르츠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1 메가헤르츠다. 이 얘기는 1 메가헤르츠 안에서는 그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1 메가헤르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밴드위스가 얼마입니까? 밴드위스 W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그널 밴드위스죠. 그렇죠?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지금 얼마예요? 100MHz라고 잡았죠? 100MHz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 밴드위스가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신호가 내 신호의 어떤 뭐 프리퀀시 낮은 성분도 있고 높은 성분도 있는데 그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 다른 채널을 만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에 대한 뭐 해석을 좀 이렇게 더 용어를 하나 더 배울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수식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수식이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크다. 근데 각각을 역수로 취해 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TS가 오히려 TM 이거보다 작다라는 거죠. 여기 TM이 지금 딜레이 스프레드입니다. 양변을 지금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볼 듀레이션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신호를 보내는데 원 비트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 심볼을 보내는데 이게 차지하는 시간이 TS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멀티패스 성분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게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또 뭐 이렇게 도착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가 TM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원 심볼을 보내면 이것이 넥스트 심볼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넥스트 심볼의 디텍션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 그래서 줄여서 ISI. 그러니까 내 옆 신호가 내가 보낸 그 이전 신호가 지금 현재 신호를 방해하는 거죠. 디텍션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ISI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셀렉티브 같은 그러니까 채널의 경우에는 무슨 채널이 되냐면 ISI 채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셀렉티브 하면 ISI 채널이 되는 거고 ISI가 있는 거고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I가 없죠. 예. 그러니까 ISI가 있는 이거는 ISI는 상당히 그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노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크게 보내면 되는 거죠. 시그널 파워를 크게 보내면 대부분 쉽게 해결이 됩니다. 노이즈보다 크니까. 근데 ISI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파워를 세게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종의 셀프 인터페어런스이기 때문에 내 신호 자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낸 게 나중에 영향을 준다라는데 그럼 얘가 나중에 오는 게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국 이 파워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간섭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리시버에서 뭐 이퀄라이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frequency flat fading 채널에서는 이제 ISI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frequency flat fading 채널이면 이거는 no ISI, ISI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사용을 하는 그 ISM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 프리퀀시 레인지를 얘기를 안 해드려서 좀 정리하는 김에 그러니까 이 I는 뭐였어요? 인더스트리얼이었죠. 그 다음에 S는 사이언티픽이고요. M은 메디컬입니다. 그래서 이 ISM 밴드, 그러니까 이게 그 공짜 밴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밴드인데 어느 대역이 있냐면 915MHz 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900MHz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2부터 928MHz. 그래서 밴드위스가 약 얼마 되나요? 26MHz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2.4에서 2.5 GHz. 여러분들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전부 다 이거 쓰죠. 그래서 여기 100MHz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5.8 GHz. 5.725에서 5.875 GHz. 이 정도. 여기서 또 100MHz 또 있고, 그다음에 24GHz 대역도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높으니까 그거는 뭐 그만하고, 그래서 그 900MHz 대역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무선 전화기 여러분들 어릴 때 쓰던 거. 그래서 무선 전화기가 보통 이제 이쪽 ISM 밴드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쓰는 건 여기랑 여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쓰는 거는 여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링크 버짓 하기 전에 링크 버짓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링크 버짓이라는 게 뭐냐면 채널을 이제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얼마나 파워를 보내줘야 되는가, 또는 뭐 리시버에서 뭐 얼마의 그 SNR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나리시스 하는 거예요. dB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그 노이즈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얘기를 좀 주제를 바꿔서.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rmal Noise입니다. 그러니까 Thermal Noise, 그러니까 열에 의한 잡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WGN이 왜 생기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Thermal Noise라고 하죠. 왜냐면은 리시버 자체가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거기서 뭐 분자 운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면 전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 그 이펙트들을 합산하면은 사실은 뭐가 돼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가우스의 중심 극한 정리인가요?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그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자들의 운동이 결국 합산됐다. 그러면 뭐 다 뭐 왔다 갔다 하니까 0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센트럴 리밋 티어럼은 사실은 뭐 어떤 거였냐면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것이 x2, x3 굉장히 많은 랜덤 베리어블의 합일 때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 x1하고 x2 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은 가우시안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얘는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우시안도 아니고 어떤 임의의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걸 다 더하고 나면 얘의 분포는 뭐냐? 라고 물어본 건데 얘가 무조건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있는 얘네들이 무슨 분포를 갖는지가 상관이 없이 얘는 가우시안이 된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가우스가 얘기한 거죠. 센트럴 리밋.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이즈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던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봤던 EB 오버 N0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SNR per bit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렀어요. SNR per bit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이 N0 값이 보통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N0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N0가 서멀 노이즈일 때 보통 서멀 노이즈인데 N0가 KB 곱하기 T 근데 이게 뭐냐면은 T가 되는데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고 그러니까 RX 안테나가 느끼는 온도고 이게 바로 볼츠만 콘스탄트예요. 볼츠만 상수.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파워 스펙트럴 그 덴시티 값이었었죠.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 할 때. 그러면은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노이즈 파워는 당연히 N0 곱하기 W가 되죠. 이 W는 우리의 시그널 밴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시버에서는 일단은 신호가 굉장히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증폭기를 통과를 시키고요.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의 밴드위스만큼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들어와 봐야 다 소용없죠. 왜냐하면 그 시그널 밴드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만 당연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제거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N0가 마이너스 174 dBm per Hz가 됩니다. 자 여기서 dB 얘기를 좀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N0가 이거 볼츠만 그 상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요 숫자 자체는 이제 그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자체를. 근데 이게 dBm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dB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dBm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첨자가 아니고 그냥 dB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dB에 대해서 그럼 좀
뭐 얘기를 해봅시다. 뭐 다 아시는 거긴 한데, 먼저 여러분들이 db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그 숫자가 있으면 db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0로그에 10에 보통 이제 어떤 시스템의 뭐 게인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 게인 얘기할까요? 그럼 P in이 있고 P out이 있다. 그렇죠? P out 스펠이 좀 그런데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의 파워가 P in이고 출력의 그 파워가 P out일 때, 그렇죠? 그때 그 게인을 뭐 db로 나타내라라고 게인을 이제 db로 계산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마 그 회로 이론 뭐 같은 데서 할 때는 이제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로가 있는데 뭐 증폭기 회로가 있는데 이게 전압이면 여기 V 아웃이면 이거는 파워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죠? 뭐 R분의 V제곱 뭐 이렇게 되고 제곱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20로그에 뭐 이런 걸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워를 다루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로그는 우리는 안 써요. 이건 쓰지 마시고. 그래서 다 이제 10로그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dB라는 거는 어차피 그 파워 단위를 뭘 쓰던 간에 우리가 뭐 와트를 쓰던 킬로와트를 쓰던 간에 얘네랑 같은 그 단위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 P out하고 P in하고 뭐 와트를 쓴다고 치면 와트 이게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와트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dB는 일반적으로 단위가 없죠, 그렇죠? dB는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상수에서 처음부터 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레이쇼에서 온 거잖아요. 비율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얘가 상수고 따라서 로그를 취해봐야 얘도 상수입니다. dB로 뭐가 나온 게 있으면 그 친구도 상수죠. 그래서 일단은 뭐 dB 계산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한번 뭐 그냥 한번 테이블 한번 그려볼까요? 리니어하고 리니어 스케일하고 dB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 뭐 다 아시지만 자 곱하기 1은 뭡니까? 그러니까 파워가 예를 들어서 한 배가 됐다. 그거는 몇 dB 증가한 거예요? 0 dB죠, 그죠? 여기 이거 하시면 되죠. 여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0로그 베이스 10에 1 하면 이거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자 2배가 됐다. 파워가 2배가 됐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dB로 얘기하면 3dB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배가 증가했다. 그거는 dB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5dB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그 베이스 10에 3이 뭐 0.477인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77dB 증가한 건데 그냥 뭐 5dB 증가했다라고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4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6d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5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5도 요거는 이제 10에서 2로 나눈 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7dB가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여기 얘가 지금 얘가 3dB니까 2배가 3dB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6을 곱했다. 6배 많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6배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똑같이 얘기를 할 때 8dB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6배 뭐 월급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내가 너보다 월급이 8dB 더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대충 구별되게 이렇게 하면 선 괜히 하나 그어놓고 그다음에 곱하기 8배는 플러스 9dB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9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거의 10dB가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9나 이것도 사실은 거의 10dB에 가까운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빼먹었는데 곱하기 10은 사실 원래 10dB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을 지금 우리가 좀 심하게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9나 10이나 그러니까 9배나 10배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9배나 10배나 그냥 10dB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계산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결국 다 있고 7만 없죠. 예, 7은 사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안 하면은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하나가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신하는 사람들은 파워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DB를 이렇게 보고 근데 사실 DB는 특징이 뭡니까? 네, 단위가 없다 그랬죠. 그죠? 단위가 없음. 근데 통신하는 사람은 맨날 파워 계산하니까 뭐예요? 와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단 파워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또는 뭐 송신 파워도 그렇고 그 휴대폰에서 특히나 송신 파워는 뭐 기껏해야 뭐 1와트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커봐야 1와트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블루투스 가지고 그거 그 무선 뭐 에어팟 같은 거 들을 때 그때는 사실은 그때 제가 체크했었죠. 우리가 10mW인가요? 100mW인가? 그러니까 밀리와트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밀리와트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쓰면 되지. 근데 이걸 이런 와트나 밀리와트를 쓰면서 dB를 사용하기 바래. dB 사용을 바란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그냥 단위를 놔두고 dB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W다. 그럼 10W 그냥 쓰면 좋은데 굳이 dB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W를 뭐라고 하냐면 dB로 바꿔서 그냥 와트를 단위를 그대로 베껴가요. 여기 와트 여기 있죠. 그대로 써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단위 빼고 나면 얘가 남죠. 10만 남잖아요. 요거를 dB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0로그 베이스 10에 10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10은 10이죠. 그러니까 10 이게 뭐냐면 dB 와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dB 와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0dB 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와트가 있다. 2와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는 어떻게? 그러니까 와트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와트 그대로 쓰고 그러면 2만 바꾸면 되죠. 2는 사실은 뭡니까? 3dB죠. 그래서 3dB 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와트라고 안 하고 3dB 와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B 와트는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송신 파워가 얼마다, 수신 파워가 얼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있죠. 단위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dB 와트나 그냥 dB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dB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dB 하면은 단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W다. 자, 100mW. 이건 어떻게 할까요? 100mW.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와트가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있으니까 밀리와트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M. 근데 이 밀리와트 쓰면 이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M밖에 안 써. 그러니까 밀리와트인 경우는 M밖에 안 써. 그리고 여기 100을 바꾸면 되는 거죠. 100은 원래 뭡니까? 20이죠, 20. 그렇죠? 왜냐면 10로그의 베이스 10에 100 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지금 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 근데 이게 뭐냐면 dBm이 되는 거죠. dBm. 그래서 20dB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W를 다른 말로 그냥 100mW 하셔도 되고 20d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dBm은 단위가 있는 거예요. 단위가 뭡니까? 미리와트죠. 미리와트. 그죠? 그러니까 단위 띄고 그냥 이렇게 dB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신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dB 와트나 특히나 dBm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dBm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밀리와트가 단위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를 이게 dB로 이미 환산한 거구나. 그럼 20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원래 숫자가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주점 같은 거 그런 거 없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이렇게 뭐 주점, 뭐 전작과 전작과 주점 뭐 이렇게 해놓고서
뭐 할까요? 뭐 소주 뭐 이렇게 싸진 않지만 1,000원, 뭐 맥주 뭐 2,000원, 예. 뭐 그밖에 뭐 할까요? 계란말이 뭐 한 4,000원. 예. 이렇게 메뉴판이 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는 겁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이게 단위가 있잖아요. 원이라는 단위. 그 원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쓰고 1,000은 1,000만 바꾸면 되는 거죠. 10로그 베이스 10에 1,000 하면 뭡니까? 30 db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 db1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db는 이게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소주랑 맥주 가격이 지금 이렇게 2배로 되잖아요. 근데 2배 변해봐야 3db밖에 안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내 연봉이 네 연봉보다 2배 많다. 그러면 그 db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db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가 3db가 되니까 파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파워고 뭐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래 파워만 다루니까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원 같은 거 이렇게 원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원을 쓰고 앞에 거를 db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2,000에서 4,000이면 2배죠. 그러니까 이게 36db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다. db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dbm, 그다음에 dbwatt 이걸 엄청 많이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신 스펙 보면은 이게 가득 있는데 dbwatt, dbm, 그다음에 db 있을 때 전부 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리와트 단위를 쓰고 있는 거고, 요거는 와트 단위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파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레이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단위가 없어요. db는. 그리고 리시버에서 그 RF 체인을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앰프나 밴드 필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나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앰프를 지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호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증폭기가 여러 군데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그 각각의 블록들의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이즈 피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노이즈 피겨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 피겨 각 블록에 그러니까 그 어떤 앰프 또는 뭐 어떤 밴드 필터에 노이즈 특성을 나타내주는 숫자를 우리가 노이즈 피겨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파이너를 어떻게 해놨냐면 노이즈 피겨는 SNR 인풋의 SNR 나누기 아웃풋의 SNR.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필터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SNR 그러니까 그 앰플리파이어 특히나 이 앰프 밴드 필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할 때는 오히려 좋아지니까 요건 그럼 관둡시다. 요거는 좀 약간 노이즈 피겨 일반적인 특성하고 좀 다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그래서 일반적으로 앰프를 통과시키면 노이즈 특성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 뭐 넌리니어리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리니어 앰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앰프를 통과시킬 때마다 그 SNR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쇼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앰프를 통과시킬 때마다 노이즈 특성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SNR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앰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앰프 뭐 F1이라는 노이즈 피겨를 가지고 있고 F2라는 노이즈 피겨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앰프 체인인데 이게 앰프가 쭉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앰프 게인이 G1이고 앰프 게인이 G2고 이거 3죠. 이거는 그 앰프의 게인이라고 해볼게요. 이 F는 지금 노이즈 피겨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노이즈 피겨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앰프 게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붙였을 때 직렬로 붙였을 때 이 최종적인 노이즈 피겨는 어떻게 되느냐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수식 자체를 이거를 유도를 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플러스 3-1에 G1, G2 G1, G2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계속 캐스케이드로 계속 붙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지금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이즈 피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으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노이즈 피겨라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SNR이 큰 게 좋으니까 아웃풋에서 SNR이 큰 게 좋으니까 노이즈 피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지금 그 앰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앰프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앰프를 예를 들어서 노이즈 피겨가 굉장히 좋지 않은 즉 노이즈 피겨가 굉장히 큰 앰프가 뭐 F1이다. 그러면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F3 앰프 한번 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능이 뭐 별 볼 일 없는 앰프를 F3에다 우리가 갖다 놨다. 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F3가 아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그렇더라도 G1, G2로 나눠지죠. G1, G2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F 전체 노이즈 피겨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노이즈 피겨에 가장 영향을 주는 녀석은 누구냐? 얘입니다. F1. 그죠? 얘는 개인으로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리시버를 디자인할 때 앰프 체인이 쭉 필요한데 그러면 제일 좋은 앰프, 즉 노이즈 특성이 제일 좋은 앰프를 어디다가 놔야 돼요? 초반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앰프 체인이 있어서 앰프를 쭈루룩 이렇게 놓는데 그러면 앰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비싼 거 있죠, 제일 좋은 거. 특히나 노이즈 특성 좋은 거, 그거를 first stage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put amplifier with high gain and low noise figure. 하이게인도 당연히 앞으로 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눠지는 게 누구예요? G1은 계속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들어가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캐스케이드로 붙였을 때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요게 이 G1 요 값이 큰 게 좋죠. 그러니까 하이게인이면서 로우 노이즈 피겨 인 것을 어디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first. 첫 번째다 놓으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LNA라고 하죠. 그렇죠? low noise amp. 이게 안테나 통과시키고 나면 신호가 안테나를 통과한 다음에 수신 안테나 통과한 다음에 만나는 앰프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앰프라고 안 하죠. 그냥 앰프라고 안 하고 low noise am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LN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첫 번째 만나는 앰프 있죠. 수신 신호가 첫 번째 만나는 앰프. 그건 좋은 앰프를 써야 돼요. LNA 항상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통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수신단 그 첫 번째 앰프를 LNA라고 불러요. 그냥 앰프라고 안 부르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